안녕하세요. 우리가 노후 준비하면서 걱정하는 것들이 참 많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은 아마 집 문제일 겁니다.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들어는 봤는데 이름도 너무 많고 조건도 어찌나 복잡한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셨죠? 오늘 제가 우리 어르신들의 그 답답하고 막막한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정부 임대주택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총정리해서 내 상황에 딱 맞는 집을 찾으실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꼼꼼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요. 걱정되시죠. 나이가 들수록 이 집이라는 두 글자가 마음에 큰 짐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비바람 막아주는 안정적인 내 집 한 채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아마 다들 마음 깊이 공감하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그 무거운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그런 기분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임대주택이라는 게요, 자격 조건도 다르고 보증금이나 월세도 천차만별이라 한 번에 파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정하고 그 복잡한 정보들을 싹 다 분석해서 8가지 핵심 임대주택의 가장 중요한 내용만 쏙쏙 뽑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돈은 대체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나한테는 어떤 집이 제일 유리한 건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명쾌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순서, 내게 맞는 임대주택 찾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요, 내가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기준부터 정해보는 거예요. 매달 나가는 월세가 제일 걱정되시나요? 아니면 병원 가기 좋은 위치가 우선인가요? 혹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신가요? 이 기준에 따라서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월세입니다. 무엇보다도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고정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싶은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주택들을 가장 먼저 고려하셔야 합니다.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아주 고마운 주택 2가지를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영구 임대주택입니다. 이름 그대로 영구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집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가장 먼저 만든 공공임대주택이기도 하고요. 소득이 가장 낮은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마지막 주거 안전망, 최후의 보루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금액 한번 보세요. 정말 깜짝 놀라지 않으셨어요? 보증금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고요. 월세는 한 달에 커피 몇 잔 값인 2만 원에서 5만 원 수준입니다. 이건 월세라기보다는 거의 관리비 정도만 내고 거주하는 셈이죠. 주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수급자분들 또는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든든한 주거 안전망입니다. 최근에는 단지 안에 복지시설까지 잘 갖춰져서 생활 편의성도 아주 좋아졌어요. 처음 들으면 아니 그런 집이 세상에 어디 있어? 하고 되묻게 되는 말이죠. 네, 진짜 있습니다. 바로 이 영구임대주택이 그 주인공이에요. 다만 워낙 혜택이 좋다 보니 들어가고 싶어하는 분들은 많고 공급은 한정적이라서 대기 기간이 좀 길 수 있다는 점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두셔야 해요. 그렇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LH 청약센터 공고를 꾸준히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국민임대주택입니다. 방금 보신 영구임대주택보다는 소득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더 많은 저소득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집이라고 할 수 있죠. 정부 주택기관인 LH나 SH가 직접 운영하니까 당연히 믿을 수 있고요. 임대료도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해서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보증금이 약 1,000만 원 내외, 월세는 평균적으로 10만 원 안팎으로 역시 부담이 적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대상인데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께 정말 반가운 소식이 있죠. 바로 만 65세 이상에게는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청약통장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만큼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살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주택이에요.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기준으로 넘어가 볼게요. 위치와 편의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을 위한 주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이나 시장이 가까운 게 최고잖아요. 또 자녀들 집과도 멀지 않은 곳에서 편리하게 생활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유형들을 꼭 주목해주세요. 바로 행복주택입니다. 이름처럼 사는 게 행복해지는 집이라는 참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행복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니 해도 바로 입지입니다. 지하철역 바로 근처나 도심처럼 교통도 편리하고 주변의 편의시설이 아주 잘 갖춰진 곳에 그것도 대부분 새 아파트로 공급된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죠. 원래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같은 젊은 층을 주 대상으로 만들어졌었는데요. 요즘은 우리 만 65세 이상 고령자분들께도 공급 물량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으로 저렴하고 보증금도 비교적 부담이 적은 편이에요. 혹시 아이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되겠지 하고 지레 포기하셨다면 그러지 마세요. 반지별 공고를 잘 찾아보시면 고령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물량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정말 헷갈려 하시는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바로 매입 임대와 전세 임대인데요. 이 둘의 핵심적인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누가 집을 고르느냐 하는 점이죠. 매입 임대는 정부가 미리 사놓은 집들 중에서 내가 들어갈 곳을 고르는 거고요. 전세 임대는 반대로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직접 골라서 정부에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매입 임대주택입니다. 이건 아주 간단해요. 정부 주택기관인 LH가 시중에 나와 있는 기존 아파트나 빌라를 직접 사들여서 이걸 저렴하게 다시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요. 아파트를 새로 지을 때까지 몇 년씩 기다릴 필요 없이 공급이 빠르다는 점, 그리고 이미 상권이나 교통이 잘 형성된 동네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에요. 다음은 전세임대주택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선택의 자유입니다. 입주 대상자로 선정이 되시면요. 내가 직접 살고 싶은 동네에 가서 마음에 드는 전셋집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 이 집에서 살고 싶어요 하고 LH에 신청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지원해 줍니다. 입주자는 그 보증금의 아주 일부와 정말 적은 월세만 내면 되는 거죠. 자녀집 바로 옆동으로 혹은 자주 가는 병원 바로 앞으로 이사하고 싶을 때 이보다 더 유용한 제도는 없을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기준입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니까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월세가 정말 큰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에 목돈인 보증금은 좀 들더라도 그 이후로는 월세 걱정 없이 정말 내 집처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 분들을 위한 주택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장기전세 주택입니다. 이름에 답이 다 있죠. 말 그대로 월세가 아예 없습니다.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의 저렴한 전세 보증금만 딱 내면 최대 20년까지 이사 걱정 없이 쭉 살 수 있는 주택이에요. 매달 나가는 돈이 없으니까 노후 생활비를 계획하고 절약하는 데는 정말 최적의 선택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월세는 없음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임대주택보다 소득 기준이 조금 더 넉넉한 편이라서 은퇴하신 중산층 어르신들께 특히나 유리한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월세가 없다 보니 인기가 너무 많아서 경쟁은 정말 치열합니다. 하지만 한번 당첨되기만 하면 20년 동안 주거 걱정은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건 정말 엄청난 장점이죠. 다음은 10년 또는 50년 단위로 아주 길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특히 50년 공공임대는 소득 기준이 따로 없어서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반평생 동안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서 우리 어르신들께 더할 나위 없이 안정적인 보금자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준입니다. 혼자 생활하기에 건강이 조금 걱정되거나 가끔씩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주택입니다. 여기는 단순한 집을 넘어서요. 주거와 복지, 그리고 돌봄 서비스가 하나로 합쳐진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이 집은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입주할 수 있는 어르신 전용 임대주택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집이 아니라 주거와 돌봄, 복지가 하나로 합쳐진 복합 공간이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요양원에 가기에는 아직 너무 건강하시지만 그렇다고 일반 아파트에 혼자 살기에는 조금 불안하고 외로운 분들에게 이 고령자 복지주택이 최고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주택이 왜 그렇게 특별하냐면요. 바로 이런 점들 때문입니다. 우선 집안은 문턱을 전부 없애고 화장실이나 복도 곳곳에 안전 손잡이랑 비상벨을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생활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돼 있어요. 하지만 진짜 핵심은 건물 안에 있습니다. 복지사나 간호사가 항상 상주하고 건강관리실이나 물리치료실 같은 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서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멀리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안전과 돌봄을 한 번에 해결하는데 임대료는 아주 저렴하니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이 있을까요? 자, 지금까지 8가지나 되는 임대주택 유형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어떠세요? 이제 어떤 집이 나에게 맞을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아직 좀 헷갈리셔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을 한눈에 비교해보고 실제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그 방법까지 제가 딱 정리해드릴게요. 자, 오늘 설명드린 모든 내용이 이 표 하나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기준으로 한번 집을 골라보세요.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월세 부담을 덜어내는 게 1순위다 하시면 영구임대 쪽을 보시고요. 자녀들 집 가까운 도심 속 새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 하시면 행복주택이 딱 맞겠죠. 매달 나가는 돈 없이 20년은 쭉 살고 싶다면 당연히 월세 없는 장기전세고요. 혼자 지내기 조금 불안해서 돌봄이 필요하다 싶으시면 고령자 복지주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딱 이 3단계만 기억하세요. 첫째, 오늘 보신 내용 중에서 내 상황에 가장 잘 맞는 주택 유형을 한두 가지 정합니다. 둘째, 인터넷으로 LH 청약센터나 마이홈 포털 사이트에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내가 정한 유형의 주택 공고가 새로 나왔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주택 공고가 딱 뜨면 그때 놓치지 말고 바로 신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집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안정된 집이 최고의 복지라는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죠. 오늘 제가 드린 이 정보가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를 위한 든든한 첫걸음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최우선 순위는 무엇인가요? 오늘 바로 그 답을 찾는 행복한 여정을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안정된 노후를 온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